근데 왜 이렇게 혼란이 있었던 겁니까? 이를테면은 뭐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이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네. 이렇게 지체된 거다. 근데 또 최근에 제가 조국혁신당의 이제 김준형 원내대표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직접 전화를 해서 조국혁신당이 내세웠던 그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 이제 필버 고집하지 마시라라는 네.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인용은 하지 말라 했고. 저는 지금 대통령을 흔들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흔들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흔들면 기존의 보수 언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대통령을 좀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원내 소통수석이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3수석 체제인데 운영수석은 국민의힘하고 접촉하고, 네. 정책수석은 실제로 보안수석과 관련돼서 정책을 만들고, 소통수석은 그 야사당과 그리고 우리 당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로 모아서 한 명도 대표단이 운영이 되는 거라고 쉽게 보면 되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조국혁신당과 소통을 좀 자주 합니다. 조국혁신당도 엄청 우려했어요. 민주당 괜히 너네 일 이상하게 해가지고 뭐 보안수사권 준다고 하면서 이상한 수사권 남겨놔가지고 옛날에 한동훈이 등사태 만드는 거 한 번 더 이렇게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라는 우려를 많이 보내줬습니다. 그때도 김주영 대표께 조금만 믿어주십시오. 저희도 치열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보안 수사에 대한 대안도 국민적인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대안과 수기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부를 좀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뒤에서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알겠다, 당신들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입장 드렸고요. 그러다가 이 결론에 도출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것은 사실 저는 100% 맞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봐요. 대통령은 늘 말씀하신 것이 국회에서 최대한 수기해달라라는 내용이었고 실제 청와대나 이런 뭐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보안수사권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 이상을 내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관시법으로 원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 유시민 장관님 되게 존경하거든요. 네. 엄청 팔로십이 강한 분입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을 흔드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된 겁니까? 이를테면 저도 이제 그 청와대 출입 기자로서 늘 취재를 하는데 대통령의 판단과 입장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미일관하게 왔고 다만 그 억울한 1%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왜냐하면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쭉 가는 거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런 문제가 생겨서 되치기 당하면 안 되니까 아주 치밀하게 잘 그 수기를 해서 그런 절차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는 당연한 거고 그런데 다만 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좀 국회에서 논의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명토바가 설명을 하니, 근데 왜 이런 오해가 생긴 겁니까? 소통수석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소통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아무래도 건지. 뭐 전체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판의 영역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흔들 때가 아닌데 이렇게 흔들었다는 부분에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뭐 반면에 그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결국에는 보안수사권을 검찰에서 떼내고 중수청에 이관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흔들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을 흔들지 마시라. 그렇습니다. 이제 믿고 가야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염원해왔던 수사기소 분리를 이뤄내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대통령 흔들어가지고 또 분란 만들면 결국 보수 정표는 이재명 정부를 흔들 거고 민주당을 분쇄시킬 것이라고 저는 보수 생각합니다. 정편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통령이 흔들 때 아니다. 이제는
뜻을 모았으니 예. 함께 나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예. 싶은 겁니다.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 네. 자, 그러면 의원님 이번 주에 그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29일에 법사위에 상정이 되고 법사위를 통과를 하면 30일 본회의에 하고 그다음에 그 필바하겠죠. 국힘이 필바 안 할까요? 100%죠, 뭐. 네, 100%죠. 100%다. 그러면 그러니까 31일. 저희가 뭐 29일 뭐 상임위 통과, 네. 뭐 30일 본회의 통과 이걸 지금 찍어놓고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신속히 해야 네. 된다라고 예.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근데 있습니다. 국회에 지금 그 김남희 의원 등 또 별도의 법안들 전권 송치에 해당하는 법안들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안들은 어떻게 됩니까? 법사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또 이면이 뭐가 있냐면 네. 지금 국민의힘은 상임위 안 들어와요. 아직도요? 안 들어온다 들어오죠. 했잖아요.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이제 들어오려고 시동 걸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안 들어오지만 예. 그래도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의견은 들어야 된다고 해서 예. 어제 김성환 간사의 말에 인용하면 예. 실제 법사위에 있는 국민의힘 전문위원이라든지 국민의힘 보좌진들은 형사소송법 우리 법안 논의하는데 들어오셔야 된다라고 네. 실제 참여한 사례도 있대요. 아. 그러니까 뭘 알아야 나중에 들어와서 비판을 하지. 예. 예전에 논의 다 했던 부분 와가지고 그냥 안 된다고 발목 잡아버리면 일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 전문위원이나 보좌진들 들어와서 우리가 대화 토론하는 거 다 듣고 그 의원한테 좀 알려줘서 예.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딴소리 하지 마라. 그렇죠. 예. 옛날에 했던 얘기 또 도돌이표처럼 그렇죠. 해가지고 시간 끌지 마라 예, 라고 하는 예. 내용도 해놨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면에는 국민의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고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다 제공했다고 저는 봐서 오, 예. 신속히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게 다 마무리가 됐군요. 국힘에 이제 의원들은 안 들어왔지만 네. 뭐 전문위원들, 뭐 보좌진들 다 들어와서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는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구만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발언권은 없을 겁니다. 네. 그러나 지금 법사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예. 그 내부에서도 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아, 그렇구나. 예. 야,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형소법 개정안의 비하인드를 네. 예, 원내 소통수석이신 예, 우리 전용기 의원님을 통해서 처음 이렇게 아주 예. 네, 그 브로드하게 다 들을 수 네.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네, 예.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선관위 네. 관련해서 점입 가경 수준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유. 투표율도 조작을 했더라고요. 동네방네. 맞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선관위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무도 못 건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국회 감사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감사 권한이 있는데 선관위는 의례적으로 국회 감사도 안 받아 왔던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 선거법 선관위. 관장하는 선관위 의원들이에요. 맞아요. 실제 저희도 선거하면 선관위에 이것저것 엄청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죠. 예. 하나도 안 빼놓고 선관위에게 검토받고 해요. 그러니까 네. 선관위가 사실 국회의원들도 선거 때 되면 우리한테 와가지고 빌빌거리는데 네. 라는 생각이 없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위원장들을 판사로 앉혀놓으니까 비상임인 거예요. 네. 선관위 실무는 하나도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판사들 뭐 노태학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어디 이게 뭐 예우성 출장 이런 그러니까요. 거 예. 의전으로 예. 해서 보내놓고 뭐 당연한 건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예. 사무총장이 모든 일을 다 다. 휘두르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아나무인이었던 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투표율, 그러니까 통계 같은 거 이거 조작하고 이거는 전 무조건 크게 다뤄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다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관위 관련해서도 이제 특검을 예, 하게 되니까 그동안 없었던 해체 수준의 새로운 선거관리 시스템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개헌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헌. 그러니까 과거에 예. 우리가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었던 이유가 예. 독립된 기관이었기 그렇죠. 때문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부정선거에 빠져가지고 유튜브의 부정선거론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계엄을 하고 예. 사실 선관위는 어떻게 한 번이라도 한번 손 대야겠다 싶어갖고 감사원 보내가지고 감사시켰는데 예. 그때 괜히 위원 때려 맞아가지고 아무것도 못 건드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 그래서 저도 했습니다만 그 법안도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선관위를 그냥 흔들려고 하는 윤석열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선관위를 실제 감사할 수 있게끔 하고 하는 부분들은 개헌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위원 처분이 이미 받아져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는 선관위를 감사하고
정말 해체 수준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헌이라도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해체 수준으로 해야 된다고 하고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잠실 투표용지 사태가 네. 길어지면서 올림픽 공원이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거든요. 체육회는 9개 종목 단체 사무실이 그 올림픽 공원 안에 핸드볼 경기장에 있는데 네. 그 사람도 아직까지 못 들어가고 있어요. 2달 가까이 돼 가는데. 이게 너무 심각한 거. 재산 피해가 엄청나고 펜싱 국가대표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 그 연예인처럼 잘생긴 펜싱 국가대표 그분들이 펜싱 칼이 없어갖고 남의 칼 빌려서 간다면서요. 연습용 칼 갖고 가거나 남의 거 빌려가고 세계대회 출전해요.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재검표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또 갑자기 반대하고 있어요. 특검이 먼저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재검표 요구도 윤상현 위원장이 먼저 했거든요. 자기네들도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맞아요. 윤상현 위원장이 재검표하자라고 했다가 갑자기 국민의힘이 재검표는 그 특검하고 해야겠는데 하고 있고 그러면서 특검하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갖고 와가지고 특검까지 방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 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예. 장동혁의 그 정치 생명의 연장의 건으로 지금 올림픽 공원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 상황이 형해화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검 협의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특검이 추천 권한을 제3자에게 주고 그다음에 이 수사 범위를 국정조사 범위의 수준에 준하게 굉장히 넓은 범위거든요. 그 준하게 하자라고 하는 합의를 해왔더니 장동혁 대표가 뭐 서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윤석열이 그 서버 털라다가 그 감사원에서 위헌받은 거예요. 근데 그 서버도 압수수색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하자 했더니 윤어게인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또 배치되고 난항을 겪고 있는 겁니다.